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 저희 학원에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조금 문의가 많이 와요. 지금이 8월이니까 중학교 1학년은 반 자체를 저희가 형성하지 않았고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과학 상담을 원하시는 이유가 이제 2학기에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과를 갈 거면 과학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알아보시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있는 곳이 학원가죠.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수도권에 있는 학원가 중에 하나인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주변의 과학 학원들을 막 알아보다 보면은 단과 형태 학원, 그러니까 외주 강사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고 가고, 또 이제 약간 그 시가처럼 시간당 뭐 3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중등부는 저희가 이제 이걸 맨날 설명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내신을 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선행을 하는 반이 있고, 이것들은 1년 내내 신청을 계속하면 내신반은 내신만 계속 다루고 선행반은 선행을 계속 돌려요. 이게 왜 분리가 돼 있냐? 제가 가장 극혐하는 과학 프로그램 중에 선행했다 내신했다 선행했다 내신했다 한 반에서 하이브리드, 저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자탕찌개라고 해요. 내신은요, 중학교 내신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초5, 초6은 뭐 논서 수령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용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과학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중학교 1, 2, 3학년 애들 같은 경우도 용어를 모르는데 학교 시험을 거의 찍어주다시피 하니까 3주, 2주만 공부하고서도 9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게 먹힐 줄 아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제 A라는 범주 안에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3, 4등급 나온다고 몇 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행을 하면서 내신을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하면은 주당 저희는 2시간이거든요. 내신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게 고등부 통합과학에 연계를 준다 그랬어요.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거를 레벨을 낮춰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어머니.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리학이나 화학은 문법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과학은 단어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중학교 지금 요즘에 중학생들이나 얘네들이 단어 시험 볼 때도 얼마나 골 때리냐면, 예를 들어 300단어를 외우라고 한 다음에 그 중에 뭐 50개를 시험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한번 봐요. 그래서 50개를 뭐가 나오는지 한번 쭉 봐. 그 다음에 제시를 봐요. 그러니까 제시를 자주 보는 애들은 보통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거의 변형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중등부 과학도 그냥 기출이나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 과학 용어를 잘 모르니까 난이도 높은 과학에서 내용이 잘 안 들립니다. 내신반을 듣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거를 학교별로 나누지도 않아요. 학교별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누누이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지금 11월 될 때까지는 중학교 1학년을 저희가 받지를 않아요. 예비 중2가 돼야, 기말이 끝나야 중2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보고 애 수준을 그나마 좀 파악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파악하고 오셔도 막 90점, 100점 이렇게 나가지고 올 A 나오면 어머니들 막 과고 영재고 준비한다고 오셔. 외대부고 뭐 준비한다고 오셔. 외대부고가 뭐 에버랜드 이런 건가 봐. 티켓 사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학부모님들. 공부를 고등학교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고 영재고 외대부고는 공부하는 양 자체가 지금 중학교 애들 그 어머니들이 등짝 패고 앉아 이 새끼야 빨리 앉아 똑바로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앉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고 핸드폰도 갖다 내야 되고, 정말 말 잘 듣는 게 문제가 아니야.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는 애들이 거길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중학교 때 2학년 한 1학기, 2학기까지 과학은 100점 나오고 수학도 100점 나오고 국어는 한 90 몇 점 나오고 뭐 공부 조금 했는데 되는데, 그걸로는 안 돼요. 왜냐면 과고 영재고 입시 학원에서는 들어가는 것까지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알바가 아니야. 근데 실제로 들어갈 때도 적어도 물리학이나 화학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한 애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특목대비학원에서 수능 강사하고 같은 레벨의 수업을 할 수 있다?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크게 이슈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 물리학을 수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수식으로. 왜냐하면 역학과 에너지만 넘어가도 죄다 수식이에요. 그래프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프는 읽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신은 단어 이해를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풀고 연습하고 암기시키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애는 암기하는 거 싫어하고 쓰는 거 싫어. 어쩌라고요. 이해가세요? 그건 여기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대학도 사회도 그런 애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그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주변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학부모님들. 그리고 내신 하는 거와 동시에 이거는 막 지각해도 뭐라 그러고 쓰는 거 꼬박꼬박 시키고 문제 풀어온 거 다 열어보거든요. 대신에 통합과학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눈을 얘기하지. 물리학하고 화학을 최소 3번에서 2번은 반복적으로 들어줘야 보통 한 텀에 한 학기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물리학 화학 기본기를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2텀에서 3텀 정도는 들어줘야 보통 한 텀에서부터 아주 개거품을 물어요. 꽃게랑도 아닌데 개거품을 막 꽃게랑도 개거품 못 무는구나. 막 이런 거 엄마한테 엄마 나만 이해 못하나 봐. 아주 열등감에 쩔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천성적인 걸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이 맨날 천성 얘기하니까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강하게 밀어붙이면 내가 그까짓 거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극복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내가 그까짓 것 안 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열등감을 느껴야 돼? 나는 쓰레기인가?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자아 비판을 너무 잘해. 위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등 쓸모없는 감정 남깁니다. 그러면 알아서 튀겨나와요. 한두 번 시켜보고 애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두 번 시켜봤는데 좀 들리네? 두 번째부터 한 번만 버텨보면 돼요. 두 번째부터 들리네? 하면서 얘가 처음에 엄청 징징대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물리학 선행반이 매진이 됐다고. 그 매진반의 선착순. 물론 여기서 또 선착순 프로그램이 핸드폰 예약 문자 기능이나 카톡 예약 문자 기능으로 하는데 그것도 못하시면 되게 혈압이 오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머님 잘못 모르겠네요. 저희 학원 잘못은 아닌데 혈압이 되게 올라셔서 막 화를 내시는데 그때도 조곤조곤 서로 좋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낑겨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낑겨 넣어드리는데 딱 기분 나쁘면 그래 니네 말고는 학원 없어? 나 안 보내? 가보세요. 정말 가격이 다릅니다. 농담 안 하고 제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돈을 벌어요. 유튜브도 제가 광고를 안 하잖아요. 거의 진짜 제가 마음에 들거나 좀 가치 있어 보이는 광고들만 하고 있거든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다른 쪽에서도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학원도 제가 예전에 한 140명 정도 다닌다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6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1 내신반은 아직 여유가 있는데 이제 선행반 계열이나 중등 내신반은 뭐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업이나 학원업 그리고 강사일을 통해서 버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엄청난 영리를 취하지 않아도 제가 하던 일에서 계속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어서 제가 학원비 상승을 억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준비해야 될 거면 이과를 갈 건데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해요? 이 생각이면 이과를 접으실 수밖에 없어요. 비용적인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비용적인 걸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학원 상담하시고 등록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면 저희가 뭐 일부러 자습 시간까지 다 구겨놓으면서 자습 시간에다 돈을 더 투여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클리닉이라 그러는데 그냥 애 앉혀놓고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시켜드려요. 재원생 애들은 요청하시면 강제로라도.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과 갈 거면 중학교 2학년 뭐 3학년 내신반 1년 내내 꾹 하면서 물리 따로 또 화학 따로 2학년 1학기 과탐 선택 과목 그럼 그거를 1학기 그 다음에 뭐 여름방학은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2학기 그 다음에 뭐 또 들어요? 3번 정도 들으시면 애가 이제 문제를 건들기 시작해요. 저희하고는 각 과목당 2시간씩이거든요. 물론 내신반, 중2반, 중3반, 통합과 고1 내신반 같은 경우는 뒤에 남겨서 1시간 정도 더 뭘 시켜요. 막 숙제 같은 걸. 근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봐. 물리 2시간, 화학 2시간, 그 다음에 통합과학 3시간. 애가 그걸 소화해요? 소화하는 애들이 이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거니까 거꾸로 물어볼게요. 애가 소화할 수 있으세요? 그러고 이과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을 노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걸 소화해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조동아리로만 이과 간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요. 중학교 과학이 허접 찌끄레기 같으니까 통합과학도
괜찮은데 그리고 2등급 3등급 빠가사리가 이런 빠가사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물리화학 할 시간이 없대더니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에 사탐 2개 넣고 과탐 2개 또 넣고 이러고 연병을 떨고 앉아있습니다. 그 선택 과목이라는 게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선택 과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세 과목을 끌고 가는 게 안 되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알고 계셔야 될 게 중학교 용어는 그때 아니면 연습을 못 시켜요. 그 기반이 흐트러지면 통합각 붕괴되고 그러니까 상위권을 못 올라가요. 발판이 흐트러지니까. 어려운 문제만 죄다 풀어보고 문제만 디립다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놈의 모의고사 대비 자꾸 물어보시는데 모의고사를 과탐은 2학년 때까지 쓸모가 없어요. 어머니. 그 지표는 쓸모가 없다고요. 몇 번을 얘기를 해요. 1학년 모의고사는 더 쓰레기고요. 아니 그거 그러면 지금도 2학년 1학년 모의고사를 그러면서 고3 애들이 자료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과학은 못 써요. 지금 그리고 통합과학 내신처럼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2개의 반을 런칭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하나는 기본 기반. 그래서 순차적으로 딱 그 단원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만 설명해주는 통합과학 반.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높은 클래스의 반. 뭐냐면 복합형 문제가 나오는 반. 이거를 제가 런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반은요. 기본기가 안 돼 있고 용어도 뭐 야 원소가 뭐야? 원자가 뭐야? 왜? 청고마비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마비 오는 새끼들은 그거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애초에 컷할 거예요. 통합과학 내신 때 1등급 안 나왔던 애들은 컷할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상위권 문제를 못 맞춰서 1등급이 어머니 2등급은 해야 1등급이 되는 거죠. 2등급도 못하는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리 본인 새끼라고 해도 그건 너무 양심이 돌아가신 거 아니야? 양심 막 병풍돼서 향냄새 맡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지고 올라가라고. 애들이 마음이 급하고 어머님도 마음이 급하니까 죄다 밀어놨다가 나중에 언제 할 건데? 나중에 그거 어머니 당하시지 않았었어? 나중에 그거 어머니 당하시지 않으셨어? 아버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언제? 호강이야 요강이야? 뭐 관짝에 못 박을 때? 그러니까 미루다 보면 답이 없는 거야.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공부량 소화량이 다르다. 그리고 수학이 되게 중요해요. 수학. 그리고 국어 영어 지금도 3등급 막 이런 애들 국어 못하고 수학 잘한다고 이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국어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문학만 나오면 아주 그냥 천고마비가 일어나지. 아주 그냥 안타까운 새끼들이에요. 진짜 보다 보면. 이과를 가려고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중학교의 과학의 용어를 굉장히 또렷하게 해볼 것. 이거 뭐 집에서 해보시든 뭐 하든 쓰는 거 연습시켜야 돼요. 근데 쓰는 거 애랑 설득하면서 우리 써야 돼. 넌 써야 된다고 말을 했잖니. 엄마 왜 나만 써야 돼? 왜 걔밖에 없어. 혼자 시키면.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제 반 같은 경우는 다 쓰잖아요. 제가 검사도 하고. 안 쓰는 새끼가 삐꾸 빠꾼 거예요. 이거 아세요? 주변이 다 그렇게 하면 애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막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교 찾아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공부를 적당하게 그냥 중간 정도 하는 학교나 아니면 이과 보내실 거면 이과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를 보내시는 게 맞고요. 아이들 준비가 덜 됐으면 1등급 목표로 공부하는 건 맞죠. 근데 1등급 안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나올 것처럼 악착같이 해야 2등급이라도 갑니다. 근데 2등급이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2등급도 이과에선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릇이나 깜냥이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문과 소양이 더 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문과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괜히 무조건 이과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인데 오셔가지고 알아요. 그 마음은 너무 아는데 내신도 하면서 선행 이게 애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 와서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할 때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더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쓸모없는 고민이에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 내리시고 그러고 오시면 됩니다.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결국에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조차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면 보통 고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할 수 있을까? 잘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이과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문과 직업들이 너무 없어지는 것도 보여지고요. 또 이과 온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오는지 너무나 알고 있어서 솔직히 중학교과 공부가 너무 잘못돼 있어서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부탁인데 중학교 2학년 되는 겨울방학부터라도 쓰면서 아이들 연습시켜서 용어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연습시키고요. 2학년 한 2학기 것까지 과학 내신 선행이 좀 돼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부 2학년 1학기에 물리화학 같은 경우 이과가 애들은 몇 차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되 부담감 없이 내신은 부담감 있게 항상 연습해야 돼요. 근데 선행은 가볍게 여러 번 열등감을 좀 아이가 이겨낼 수 있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방법밖에 제가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한 번 듣고 100% 이해할 거라는 건 물리화학에서 바라시면 안 돼요. 보통 최소 2번에서 평균적으로 3번째 들을 때 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 이과를 가는 방법은요, 반복 그리고 꾸준함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과는 적어도 등급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선택지가 많죠. 최근에 뉴스에 나왔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비를 전액 무료로 다닐 수도 있다라고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서 공학 쪽으로 해서 뭐 성적이 좀 낮더라도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열심히 해서 거기도 입결 되게 높아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해서 나중에 우리 사회에 든든한 이과 공학도가 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워보자고요.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